북29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의 부르주아의 평등. 현대의 부를 이루어낸 부르주아적 가치에 대한 고찰.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 현대 미국의 경제사학자로 영국 경제사 연구로 유명하다. 원래는 남자로 태어나 도널드란 이름을 가졌으나 53살의 여자로 성을 전환하고 디드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며 2021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는 물리적인 투입이나 제도보다는 아이디어가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경제사학자 중 하나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대세로 떠올랐으며 조엘 모키어와 폴 로머 같은 학자들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 영국 경제사, 그 중에서도 부르주아 연구로 유명한 그녀는 2016년 부르주아의 평등이라는 책을 통해 부르주아적 가치가 어떻게 현대 세계의 부를 이루어냈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 매클로스키는 현대 세계가 애덤 스미스부터 피케티에 이르는 경제학자들과의 설명과는 달리 자본의 축적이나 벽돌의 벽돌을, 학위의 학위를, 은행 잔고의 잔고를 쌓는 것으로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벽돌, 학위, 돈도 필수 요소긴 하지만 2세기 전 유럽 북부에서 여러 요소가 그처럼 강력하게 결합된 현상은 법과 인간 존엄성 앞에 평등, 즉 부르주아적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와 같은 법적 자유와 사회적 존중의 결합은 시대를 초월해 번영의 원천이 되어왔고 19세기 및 20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21세기 중국과 인도에서도 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매클로스키의 핵심 주장은 자본 기술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이 그러한 요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며 그러한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윤리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창출된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형성되는 평등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매클로스키의 문장으로 보면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경제학과 영문학을 복수 전공한 이력 덕분인지 이 책은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실제로도 제인 오스틴, 안톤 체호프, 윌리엄 셰익스피어 등을 한껏 인용해 책을 읽다 보면 문학적 교양 수준마저 높아진 느낌이 든다. 대풍요의 시대에 사는 우리.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 식량, 위생시설, 학교, 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그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지역 영주의 명령을 받으며 가축우리 같은 곳에서 근근히 먹고 살았고 낳은 자식의 절반이 5살이 채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걸 지켜봐야 했다. 아직 항생제 발명 전이라 영국의 시인 존 키이츠 같은 인물이 20대에 세상을 떠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스웨덴의 농촌에는 1917년만 해도 감자 농사가 실패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책, 구두, 가구 등은 너무 비싸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일해도 살 수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물건들이 저렴하게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미국의 농민 한 명이 300명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대 수명도 2배 상승했다. 2016년 세계 인구의 1일 1인당 소득은 1941년 미국이나 오늘날 브라질의 1일 1인당 소득 33달러에 맞먹는다. 다음 세대에는 세계 인구 절반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1일 1인당 평균 소득이 100달러를 웃도는 OECD 국가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매클로스키에 따르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낙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1800년대보다 70배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환경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 개발이나 교통 문제 개선 등에 집중할 인력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매클로스키는 인류가 지난 200년간 경험해온 대풍요의 시대를 그저 환경악화와 과소비가 난무하는 시대로 비하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세계 빈곤 인구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다. 대풍요 시대의 도래와 전개. 매클로스키는 대풍요의 시대가 빈곤의 종식으로 이어지겠지만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그 어떠한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도 그 전개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리라고 본다. 매클로스키에 따르면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는 요인을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디어와 생각의 전환 덕분에 18세기 후반 이후에 경제와 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대 경제학은 풍요로움이 노동 분업이나 자본 축적, 국제 무역의 확대나 거래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요인이 어느 정도 활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축 방적기에서부터 보험사와 고속도로에 이르는 근현대 산물과 미국 헌법 및 영국의 중산층 등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제도는 대부분 당시로서는 새로운 사상이었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다.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얼마 후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미국 식민지인 뉴잉글랜드에서도 채택되었다. 발명과 혁신의 급증은 평민들에게 새롭게 자유 및 인식과 권리의 평등이 새롭게 제공된 덕분에 이루어졌다. 매클로스키는 자동차, 참정권, 배관기술, 초등학교를 만들어낸 것은 자유주의에서 흘러나온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다시 말해 향상을 촉진하고 계층 질서를 일부나마 무너뜨린 새 제도가 나타나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분석한다. 간단히 말해 자유로이 한번 시도해보고 자신의 노고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덕분이다. 자본 축적은 생활 수준 향상과 아이디어 발달에 부응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전에도 여러 모습으로 존재해왔으니 자유주의가 자본 축적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가 무역과 정치에 적용된 덕분이다. 현대 세계를 형성한 주체는 귀족이나 지대를 추구하는 관료가 아니라 평범한 생산자들이었다. 이들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생산해낸 사람들이다. 현대의 영웅은 조립라인 생산 방식을 개발한 헨리 포드나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다. 이 같은 전환이 일어난 까닭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견실함, 효율성, 적합한 행동 같은 부르주아적 가치가 귀족의 당당한 몸짓이나 장군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금석은 국왕의 흥미를 이끌거나 호감을 얻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하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상업과 부르주아 문명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정복, 약탈, 절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부르주아 출현 이전의 가치체계와는 궤를 달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계급, 사회적 지위, 신분이 높아야만 존엄성을 인정받았다. 영어로 존엄성을 뜻하는 디그너티에서 파생된 디그너테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동의 자유, 남에게 인정받을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부르주아적 평등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매우 해방적인 성격을 띠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 매클로스키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부르주아의 욕구가 오만한 귀족이나 시세 많은 소장농, 자부심이 큰 지식인의 사고방식보다 더 도덕적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활 수준 향상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여론에 영향을 주는 학자와 언론인 등의 지식인 계층은 도덕적인 우월감과 상업주의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기술과 상업의 반기를 들고 반자유주의적인 이상향을 선호하는 일이 많다. 이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수주의나 지속적인 규제 확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매클로스키는 일반 남성과 여성이 상층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존중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받으면 어마어마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19세기의 사회적 발견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보통 사람의 자유와 존엄성 덕분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삶의 편의가 자유를 제한하는 일 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보급된 현상 폭발적인 개선은 법 앞의 평등과 존엄성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경쟁해야 하고 실패 가능성이 큰 신규 사업에 저축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경쟁자가 상업성이라는 민주주의적인 잣대로 평가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느냐가 시금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시험 수단이 있는 편이 태생, 계층, 민족, 성별에 의거한 것보다는 낫다. 조지프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듣기에는 무시무시할지 몰라도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제도와 비교하면 공정하다. 자유로운 문명에서는 웅변, 토론, 설득이 이루어진다. 의문에 대한 답을 단정하지 않으며 누구나 권세나 거액의 재산을 비롯한 사회적 보상을 차지할 수 있는 문명이다. 플라톤의 진리, 마르크스의 이념, 데리다의 해체 등 지식인이 제시하는 열쇠보다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광고와 홍보로 표현하는 편이 더 발전되고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한 세상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의 부르주아의 평등이었습니다.